갑자기 가게 앞에 똥을 싸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저라면 화를 넘어 멘붕이 올 것 같네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태국에 사는 나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카오산로드에서 수공예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나린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가게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매출도 나날이 상승했었죠. 하지만 상황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제 가게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기대가 컸지만 그들은 기대와는 달리 가게 앞에서 난데없이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거나 물건을 훔쳐가는 등의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매일 이런 일들을 겪으며 무슨 죄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자괴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 가게가 이런 난장판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콕의 카오산로드에서 수공예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세 나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 가게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신이 날 정도였어요. 그들은 단체로 혹은 가족 단위로 와서 가게를 둘러보며 물건을 사갔죠. 특히 한국인들은 모두 매너가 좋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물건을 고를 때마다 제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고 가끔씩 덤으로 주는 작은 선물에도 크게 기뻐하며 사진을 찍고 제 가게를 홍보해 주기도 했죠. 그들의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 때문에 항상 장사할 맛 난다는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외모도 눈에 띄게 이쁘고 잘생겼어요. 대부분 배우나 아이돌로 느낄 정도였고 그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맑고 깨끗한 피부는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사람들 같았어요. 처음엔 그들이 유명인이라도 되는 줄 알았을 정도였죠. 그래서 한 번은 한국 손님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도 있답니다. 유명 가수라 생각해서 사인을 받을까 해서요. 그 정도로 가게에 들렀던 많은 한국인 여성들은 마치 모델처럼 예뻤어요. 그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저는 그들이 부러워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여행을 온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다양한 나라를 관광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또한 그들은 돈도 많아 보였습니다. 비싼 제품도 망설임 없이 구입했고 팁도 넉넉히 주곤 했죠. 그들이 제 가게에서 지불할 때마다 저는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성공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한국인들처럼 세계를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곳에서 멋진 추억을 쌓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 가게의 매출이 나날이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그 이상의 꿈을 꾸게 해준 것도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고 언젠가는 저도 그들처럼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했죠. 그렇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닌 제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터진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제 가게를 찾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때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먼저 벤코리아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나고 실망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많은 태국인들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그들을 도왔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나도 부당하게 무시된다는 생각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태국이 과거에 한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잊어버린 걸까요? 저는 태국이 한국을 위해 해왔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하고 우리 병사들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당시 태국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우리 군인들은 오직 한국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비록 태국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희생은 감사와 존경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는 종종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돌아온 뒤에도 큰 자부심을 느끼셨고 한국인들이 그들을 형제처럼 대우해준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 후손들인 우리가 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억울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때의 기억이 마치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들을 위해 했던 희생이 이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제가 파는 물건을 소중하게 여길 때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실망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한 배려와 감사가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했고 그 이후 한국인 손님들을 내 가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미쳤었고 저희 나에 대한 애정이 과했던 거죠. 벤코리아 사건 이후 한국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제 가게는 점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예전에는 활기가 넘치던 카오산 로드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거리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대를 품었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잡고 해보자. 그렇게 새로운 손님들이 몰려들고 다시 예전처럼 가게가 번창하리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말 그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들이었어요. 어느 날은 가게 앞에 서 있던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물건들을 마구 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떤 상품을 찾으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저를 무시하고 제 상품들을 제멋대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남자는 가격표를 보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가격을 반값으로 깎아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지고는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이 가게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는 대놓고 길 한복판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의 다른 상인들과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그는 저를 무시하고 자신의 볼일을 다 본 뒤 아무렇지 않게 가게에서 옷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그를 데려가긴 했지만 제 가게 앞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게의 물건들이 이상하게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착오일 거라 생각했지만 도둑질은 계속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고는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그들은 단체로 와서 서로의 시선을 가리고 한 명이 물건을 훔치는 시기였어요. 저는 도둑이란 말을 입에 담기도 싫지만 그때의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웃으며 감사합니다를 외치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리워질 지경이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제 가게는 무법지대가 되었고 예전에 평화롭고 활기차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때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말 매너가 좋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오해했고 지금은 그들이 그리울 뿐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 가게를 다시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가게 앞에 서서 쓸쓸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그때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입국이 거부당한 우리 태국 사람들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고
벤코리아 운동에 참여하며 모든 한국인들에게 등을 돌렸죠. 그때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밀어낸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저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새로운 관광객들이 찾아와 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제 가게는 더욱더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이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보면서 제 가게는 더 이상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가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같이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제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건 항상 예의 바르게 웃으며 물건을 사갔던 한국인 손님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만든 가죽 공예품을 보며 진심 어린 감탄을 하곤 했고, 제가 힘들어 보일 때면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금 저는 그들의 미소가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더욱이 가게 앞에 놓인 상품들을 만지작거리며 가격을 물어보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친구들에게 건네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제가 그렇게 쫓아낸 그 사람들이 바로 저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제 꿈을 지켜주던 사람들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우리 태국인들은 일시적인 부분만을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카오산 로드를 채우고 저의 가게에서 행복하게 물건을 고르며 밝게 웃어주기를 소망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전처럼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제가 만든 물건들을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는 그들을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후회와 함께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발걸음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제 진심을 다해 그들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제 가게에 밝은 웃음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우리 사이에 다시는 오해와 분노가 아닌 이해와 사랑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태국에 사는 나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의 내용을 듣고 어떠셨나요? 댓글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보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 팔레트였습니다.